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아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끝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예고한 대로 시황 특집, 그다음에 바이오 특집 이렇게 구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우존스 연봉 차트.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가끔씩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장기 상승 사이클을 좀 탔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20년 주기 사이클로 이렇게 올라왔던 전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조정을 이제 거쳤던, 물론 이제 큰 충격이 한번 왔었죠. 2008년도에 서프라임 이제 모기지 사태 이것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 장기 사이클 파동이라는 것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년 사이클 또는 20년 가까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8년 직전까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2008년하고 2028년이 데자뷰가 될 거다. 크게 이제 폭락할 거다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크게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중요한 중간중간 파동이 이 2000년도의 저점,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연초에 연초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 초기에 랠리가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굉장히 큰 어떤 조정, 다운 조정,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의 동력이 충분히 트럼프 정부에 만약에 당선됐을 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나스닥의 AI 사이클, AI 경기 사이클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동력이 유지가 된다. 또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번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는 이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이 이제 3년 주기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된다. 이게 이제 탄생 파동에 해당이 되는데 나스닥은 힘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 챗 GPT가 좀 출현이 되죠. 그런 어떤 폭발적인 상승에 힘입어서 계속 상승하다가 단기간에 급락, 그다음에 계속 상승하다가 단기간에 급락 와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봉이 이제 두 번째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락이 멈춰지는, 잠잠해지는 9월 정도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완벽하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주기로 또 상승의 어떤 마디가 형성이 되면서 세 번째는 이 고점을 넘어가는 랠리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AI 코드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확산, 이 확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의 어떤 최근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러죠.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을 넘어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 트렌드를 일단 그 월봉이 아닌 일봉 차트로 보면은 장기 트렌드가 이렇게 한번 왔다가 다시 한번 이 하단선까지 내려와 주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한번 하단선까지 올라와 주고 이런 과정에 지금 있다. 만약에 이 추세선이 깨지면은 약간 심각하겠죠. 장기 침체로 이제 접어드는데 그러지는 않을 확률이 많다.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 그리고 급락이 됐을 뿐 변한 것은 없다. 조정 후 상승의 스토리는 반복이 되고 이번이 세 번째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게 맞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증시의 충격은 심리적인 요소라는 것이 지금 극명하게 달린 부분들이 원달러 장기 추세선을 보면은 정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예전에 이런 증시 급락이 왔으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와고 죽어도 충분히 남았을 겁니다. 아예 조용을 하고 있고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부분은 상당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은 수출 경기 회복이 매년, 작년, 올해, 그다음에 내년 더 증가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에 나오지만은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거의 집중이 되고 있고 자동차는 중장기적으로 스테디적인 움직임, 반도체는 가파르게 움직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 우하향이 될 확률이 많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쪽에서도 비슷하게 나스닥하고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그 다음에 16개월 상승, 16개월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요거는 거의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하죠. 나스닥의 흐름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나스닥은 신고가를 넘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하게 뭡니까? 바닥을 박박 기고 있고 또 이제 겨우 회복하다 또 바닥이고 서서히 늦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 경기에 이제 종속이 되고 또 미국 지표가 선행 지표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눈치 보고 있다가 전혀 이 시세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한번 시세가 이 후반영이 되는 제가 저는 3년째 되리라고 봅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해소도 굉장히 한몫을 좀 하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남북 경협, 대탕트 무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보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전쟁 가능성, 뭐 대결 가능성, 뭐 대만 전쟁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제 정세가 복합적인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저는 나와주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게 어떤 조합으로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매일 하는 시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만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 변곡점이 8월, 9월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차트로 보더라도 흑산병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숨고르기만 뭐 이제 9월, 10월 달 되면은 될 수가 있는데 이 이후로 반등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는 IT 중에서 반도체죠. AI 반도체. 이거는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AI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AI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로봇도 있을 거고요. 또는 현재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시세가 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4차 산업 코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BT라는 개념이 있죠. 바이오라는 개념인데 IT 위주로만 거의 성장을 주도를 했지만은 BT가 쏙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발맞춰서 다시 한번 화려하게 시세 부분들이 낮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상승 국면 때에는 바이오가 약간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진단 키트나 치료제나 백신 여기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올라갔지 나머지는 이때도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이때도 소외고 이때도 소외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 4년 이상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그러니까 비코로나 바이오는 침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순환 사이클이 형성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 특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헤드라인. 요거는 뭐 잘 알다시피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늦게 통과를 합니다. 반도체, 뭐 IRA, 반도체법 이런 것이 통과돼서 많은 IT 업체들이 또는 2차 전지 업체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근데 생물보안법은 어떻게든 간에 늦게 통과되다 보니까 수혜를 보는 기업이 좀 상당히 이제 수혜를 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바이오, CMO 업체, CDMO 업체 이런 부분인데 이게 반도체로 보면 위탁 생산을 말합니다. 이런 고공비행이 벌써 시작이 되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와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이고요. 그다음 백신 쪽으로 보면 SD팜 쪽이고 중소형 CDMO는 바이넥스나 뒤에 바이오로직스가 붙인 모든 어떤 업체의 종목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약간 잘 모르신 분야가 있는데 법안 관련된 부분이죠. 미국 법안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법안은 뭐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물보안법처럼 첨생법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2월에 첨생법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실효 지배가 있고 첨생법 밑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인데 시행령이 올해 9월이나 10월 달에 이 법안 상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가 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에 대한 규제가 더 많이 풀리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보통 CGT라고 합니다.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 이와 함께 전체 이제 바이오 산업도 떠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바이오를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는 제약하고 약간 분리가 됐습니다. 제약은 의약품, 완제 생산, 유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바이오는 이제 연구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런데 제약하고 바이오. 근데 왜 바이오를 붙이느냐?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화학합성 의약품, 그러니까 화학합성품을 가지고 현재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의약품을 바이오 의약품, 다시 말해서 생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의약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합성 의약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합성 의약품 여기 좀 보시면은 합성 의약품을 복제하는 것이 제네릭이라고 하고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한 것이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바이오 약품의 전성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정선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바이오 시밀러 부분들은 오리지널 바이오 약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특허를 얻게 되면은 임상을 이제 거치면서 통과가 돼야지 바이오 약품이 출시가 되는 거죠. 근데 바이오 시밀러도 똑같이 네, 어떤 회사에서 만들 때는 동등성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가 됐을 때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입증을 했다. 이걸 임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임상을 입증으로 하면은 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체 공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걸 위탁으로 많이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이 많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커지는 부분들이 바이오 시밀러, 그중에서 CDMO,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배양 과정을 좀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세포 해동, 플라스크 배양, 큰 배양기, 본 배양기 이런 걸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게 고급 전문직이다 보니까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생산을 위탁하기도 하고 개발까지 같이 부탁하기도 하고 하는 전문 업체가 떠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오로 보면은 파운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향후 10년간 특허 만료 기간이 거의 폭증하고 있다. 대부분 매출이 그 블록버스터급의 매출이 있는 종목 우리가 알만한 그 휴미라, 키트루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이 특허 만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매출의 상위 톱을 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복제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너도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임상을 뭐 특허 만료되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특허가 만료되면 출시하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 글로벌 탑 10 의약품 중에 휴미라, 키트루다 이게 이제 상위 랭크에 있죠. 이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의약품 생산 용량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탑을 차지하고 있죠. 무시바이오, 무시필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탑 1, 2 대만의 TSMC 현재 파운드리의 1인 업체가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은 셀티론 이 업체들이 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이런 추세로 갔을 때 그런 중국을 제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인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티론 뭐 두 가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내용은 좀 생략을 좀 하기로 하고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자 이런 장기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봉 2020년도에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후로 5년 동안 2021년 이후로 거의 한 4년이죠. 4년 동안 계속 횡보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터닝 2차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이클 주기가 5년 주기 사이클, 60개월의 사이클하고 거의 겹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연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은 그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때도 2000년도 초에 전혀 생소화했을 때 이때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났죠. 뭐 2,000원짜리가 2만 원, 뭐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5년을 행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3, 4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다시 한번 10배가 나게 되는 거죠. 5년이 거의 5년 정도 있고 5년을 좀 행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터닝을 분명히 좀 해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 고점에서는 7년이 쉬었고요. 그렇죠. 올해까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쉬어줄 확률이 많다. 제가 이제 특허 만료 기간을 강조를 드린 것은 요거를 말하는 거죠. 이때 이제 상승을 했을 때가 특허 만료 기간이 됐을 때인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됐을 때 열풍이 있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의 이제 컴백도 이 시기에 맞춰서 분명히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세포 치료제를 이제 만드는 바이오药품을 만드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의 트렌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항체 약물 접합제 AD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항체 바이오 약품이죠. 항체라고 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항체에는 이 면역 세포, 면역력을 가진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원은 병원균을 말합니다. 항체가 항원을 잡아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항체의 약물 접합체는 뭡니까? 항체에다 약물을 매달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항체를 주로 뭘로 만드냐? 바이오 약품이기 때문에 배양해서 만든 거죠. 근데 세포 배양 또는 항체가 이제 바이오 약품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세포 내에 DNA가 있어요. 두 가닥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 항체를 만들려면은 DNA를 복사를 해요. 한 부를 한 가닥짜리를 복사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게 전사라고 합니다. 빠져나오면은 리보사람이라는 공장에서 이 설계도에 맞춰서 이 세포질 내에 단백질이 붙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요거를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하게 되죠. 필요한 물질, 항체 물질, 그중에 여러 가지 물질인데 항체 물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항체 의약품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ADC라는 거죠. 항체에다 약물을 매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돌기도 만들기도 하고 세포에 방출하기도 하고 면역 세포는 이거를 만들어내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항체에다가 이 조그마한 거는 약물입니다. 화학 합성 의약품이죠. 링커에다 매다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특별한 고난도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약물항체 결합하는 부분, 이제 이것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약물을 다 매달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전달체 기술로서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알테오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것은 약물 항체 결합체에다가 피하 주사, 그러니까 일반 정맥 주사용이 아닌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흔히들 아니 뭐 정맥 주사나 피하 주사나 뭐 똑같은 주사인데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정맥을 찾아서 혈액 내 공급을 좀 해줘야 되죠. 타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에 이렇게 되는 거고 정맥이란 것은 일반 피하 주사는 피하에만 놔야 돼요. 정맥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 피하로 되게 되면은 서서히 약물을 이제 방출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우리가 백신은 뭡니까? 정맥 주사예요, 피하 주사예요? 피하 주사죠. 서서히 이렇게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혈액으로 타고 들어가면 안 되죠. 전신을 타고 어디로 이렇게 저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혈액을 타고 이상한 데로 막 퍼진다는 것이 있는데, 자, 약물항체 결합제에서 알테오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옛날 레고켄 바이오, 두 개가 대장주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ADC의 제형 변경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시총이 얼마입니까?
그 제형 변경해 주는데 뭐 대단한 기술이냐 하지만 16조가 됩니다. 와, 대단하죠? 제형 변경만 해주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 어떤 시세 흐름이 요걸 뭐 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16조가 있기 때문에 이미 펀더멘탈이 반영이 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상당 부분 제약적이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보다는 현재 ABL 바이오 또는 레고캠, 리가캠 바이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 시총이 한 2, 3조짜리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 부분들을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까지 시세가 좀 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들은 이 그중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히트하는 어떤 섹터가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비만 치료제 섹터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있냐면 그래서 암 발병 환자가 많으면은 항암제가 대박이 나죠. 치매 환자가 갑자기 급증하면은 치매 관련된 이슈가 부상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듯이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은 비만이 굉장하게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이제 병이냐 이런 부분인데 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되면은 병 걸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병으로 규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비만율은 10년 내 50% 절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좀 뚱뚱하다는 수준을 더 넘어선 어떤 모습이죠. 이게 미국의 일상이란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가정은 이런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변함없는 어떤 상승의 산업들이 그 비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물로서는 삭센다, 유고비, 만자로 이 물질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이 되고 국내에도 이제 출시가 좀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글로벌 히트가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예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약물 전달체 기술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누가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현재 약물 서서히 방출하는 기술 이걸 완성을 딱 했더니 그때부터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약물은 복용의 편의성이 있다 해서 하는 건데 비만 치료제의 어떤 성분들이 이제 GLP-1이라는 어떤 유사체 성분인데 요걸 하다 보니까 비만, 당뇨, 그다음에 지방간, 나시 치료 기전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더라 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거의 만능 치료제로서의 어떤 붐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비만 치료제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대장주 쪽은 약간 무겁지만 한미약품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약물 전달체 기술로서 이 약물을 이 방출 기간을 길게 하는 그런 치료제 쪽에 어떤 물질을 개발한 펩트론이 약간 대장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한미약품은 아직 뭐 시작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나 이런 부분도 현재 이쪽 관련해서 이제 시세가 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펩트론은 한번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작년에 좀 있었죠. 작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혀졌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1년 가까이 됐을 때 지금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펩트론이 약간 대장주 성격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펩트론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제외를 시켜놓으면 큰일이 나는 것은
알테오전이 몇 조입니까? 시총이 16조인데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페트로는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물론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약물 전달체 기술 또는 제형 변경 기술 여기서 기술 수출이 임박했거나 또 확실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이렇게도 가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이제 페트로의 개념이 되죠. 물론 좀 더 뒤져 있는 것이 유사한 종목이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이 좀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래서 약물 전달체 기술 비만 치료제가 나오고 이게 약물 전달체 기술 제형 변경 이렇게 한 것이 대세구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개념은 뭐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간단해 보면은 그냥 이 바늘입니다. 아주 미세 바늘. 이게 붙여도 태가 안 나는 아프지도 않죠. 근데 이 바늘을 뭘로 만드느냐? 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약물로 만든 겁니다. 약물. 이렇게 핀처럼 약물을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흡수가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패치형으로도 지금 마이크로 니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뭐 치매약이나 또는 비만 치료 뭐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건망증이 있거나 치매약 드신 분에게 이거 그 치매약인데 이거 매일 한 번씩 먹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깜빡깜빡 하는 건데 이걸 챙겨 먹었는지 안 챙겨 모르잖아요. 그냥 붙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신신제약, 라파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요거 약물 전달체 기술로서 약간 원래 이제 신신제약은 신신파스 뭐 이런 거 이 파스류로 유명합니다. 근데 경평 약물 전달체 기술을 좀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이와 함께 오리지널 마이크로니들의 선두 업체, 기술을 완벽하게 가진 업체가 이제 라파스입니다. 물론 대웅제약과 함께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뭐 비만 치료나 뭐 이쪽으로도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라파스를 좀 더 의미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테마에서 또 좀 더 주목을 좀 해줘야 할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바이오테마 중에서 항체경, 배양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번에 첨생법이 개정이 되면은 CGT,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게 이제 각광을 받는다겠죠. CGT. 자,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하나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CRT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CRT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 제3세대 쪽으로 면역 세포에다가 외부에 특수 무기를 장착해서 암을 잘 죽이는 쪽의 기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세포, 유전자, 변형, 편집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규제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추출을 해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배양을 해서 다시 환자의 몸을 집어넣잖아요. 뭐 DNA를 쏜데 유전자를 쏜데 안 돼. 규제가 좀 심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다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추적해봤어? 암 나와? 이런 어마어마하게 규제가 하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역 세포 쪽, 이 선천성 면역 치료, 후천성 면역 이것인데 어디든지 이제 다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T세포 쪽이죠.
수장세포나 T세포 쪽 여기다가 유전자 편집을 가해서 CRT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의 돌기를 만들려면 내부에 이런 물질이 있어야 되죠. 이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편집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공격적으로 잘 죽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 면역력이 약하다. 암 보고도 회피한다. 이게 이제 면역력 강화로서의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있죠. 일반 세포나 좀 공격하기도 하고 뭐 많은 있지만은 아무튼 이런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현재 이게 그 배양 특히 이제 위탁 개발 생산 여기도 이제 파급 효과도 있고 이건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쪽에 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 치료제가 이제 노바티스에 나온 킴리아가 있는데 주사 한 방에 4억입니다. 평생 딱 한 번 맞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너도 나도 하려고 하죠. 이런 쪽에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RT 기술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박셀, 이제 유틸렉스 이쪽 관련된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크게 시세를 냈다가 지금은 계속 침체를 보여주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번 리바운딩 반등이 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유틸렉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CRT 세포 치료제 개발 쪽에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업체가 이제 에클론이라는 업체가 있죠. 두 개가 유명합니다. 근데 장기 하락 추세선의 하단선에서 이슈가 좀 살아나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RT 쪽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전자 편집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T세포나 이제 이 면역세포 쪽이 아닌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 효과를 노린다. 이게 새롭게 뜨기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참생법 개정의 수혜주가 CRT 쪽하고 줄기세포 치료 쪽 내년 2월 개정,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시행령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연구 목적만 허용이 좀 됐죠. 근데 개정이 되면은 이게 치료 목적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특구 안에서는 규제를 더욱 풀기 때문에 외국 환자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중에서 이 줄기세포 기술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줄기세포라는 것은 모든 세포로 이제 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세포에 가서 신경이 자라나면 안 되잖아요. 암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세포가 발현이 돼서 하는 것을 추출해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경세포 분화 쪽의 줄기세포. 이게 했던 것이 핵심의 기술인데 이것만 하게 되면은 신경계통의 모든 질병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경세포 쪽 특히 이쪽으로 줄기세포가 치료 효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골관절염,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만능이지만 이쪽에 많이 발달이 좀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무한적으로 자가 복제 능력이 있고 정맥력이 투여했을 때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만능 인공지능처럼 기능 역할을 하지만은 그거는 약간 미흡한 겁니다. 그래서 분화 능력, 모든 세포, 신경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원시세포, 줄기세포가 아니라 이 특정 방향으로 했던 분화를 끝낸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특징주로서는 차바이오텍은 모든 종류의 줄기세포를 다 연구를 좀 하죠. 근데 S바이오메딕스라는 회사는 특정한 신경세포로 자라는 분화 기술, 고농도 축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임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의 진정한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바이오텍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기나긴 횡보의 흐름을 보이는데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좀 하는 흐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 S바이오메딕스를 개인적으로 굉장하게 유심히 보고 있는 새로운 어떤 부분인데 시총이 한 3천 얼마밖에 안 됩니다. 한번 이때 크게 시세를 냈고 횡보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물론 횡보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두세 일다가.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시세가 나면은 다시 한번 크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은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분화 능력이 매우 뛰어난 배아줄기세포, 이건 수정란 줄기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파킨슨 치료, 특정 신경세포 분화를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뭐 성체줄기세포나 뭐 여기 뭐 이런 거 있지 않느냐, 제대열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요거는 이미 분화를 다 끝낸 거기 때문에 분화 능력이 현격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수정란 배아줄기세포는 원시세포이기 때문에 분화 능력이 거의 신급에 좀 해당이 됩니다. 유일하게 이 업체가 요걸 원시 줄기세포를 가지고 신경정구세포 분화 기술까지 끝낸 거, 이걸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바이오 많이 오르지만은 코로나 뭐 이 진단 키트가 거의 다른 종목을 거의 압살하죠. 명함을 못 내밉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코로나 이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전부터 이거는 유행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년 주기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코로나 진단 키트, 물론 이제 팔리죠. 당연히 했으니까. 근데 이면의 것들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진단 기술을 가지고 이게 코로나 생길 줄 알고 이 진단 키트 만들려고 준비하는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죠? 병 진단 뭐 이런 거 이렇게 연구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지니까 코로나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을 덧붙여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진단, 요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 또는 mRNA 백신 관련된 뭐 솔루션, 이런 것 기술들이 있는 업체들이 암백신이나 다른 질병에 대한 기술 상용화를 계속해서 코로나 끝난 뒤로 하고 있다가 위대한 밸류에이션이 코로나 치료제가 돌면서 같이 한 번에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 진단 키트가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한 번에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진단 분야 첫 번째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PCR 검사, 유전자 검사 이야기했죠.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속 항원 항체 검사,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진단 키트의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근데 첫 번째 부분들은 분자 진단, PCR 검사, 우리가 코로나 그걸 뽑아서 보내야 돼요, 어디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검사를 다 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너무 2, 3일 만에 넘기 때문에 즉석에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신속 항원 항체 검사, 즉석에서 했던, 이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더 기술이 발전이 되는 것은 개인 유전체를 아예 이제 검사하는 어떤 방법, 내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질병을 또는 암세포를 찾아내기 위한 액체 생검, 혈액이나 땀 또는 타액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대변, 소변도 마찬가지죠. 요것이 됐습니다. 이 종양세포, 그러니까 혈액 내 미세 암세포를 찾아내는가, 혈액 내 미세 암세포에 존재했던 핵산이나 RNA를 찾아내는가라든가 이런 진단 부분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첨단 기법, 엑소점이나 메티라 DNA를 가지고 좀 더 암을 좀 찾아내는 방법, 이런 어떤 이 선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미서 예방 의학이 이제 커지고 있죠.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등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종목 현황에서 이 업체는 어느 정도 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얼마 전에도 들었고요. 이게 적중이 됐습니다. 1세대는 이제 시젠이죠. 분자 진단. 어디로 보내야 돼, 며칠. SDD 바이오센스는 즉석에서 항원 항체 검사. 그러니까 이게 히트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좀 괜찮은 부분들은 휴마시스, 엑세스 바이오, 수젠텍 이런 종목이 까지 이렇게 5개만 하시면 된다. 다른 건 안 해란 말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또 매출액도 나름 받쳐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 종목은 좀 조정이 오면은 이쪽에 관심 보시길 바라고요. 관련된 종목은 시젠 바이오 센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옛날이라서 다 까무신 분인데 기억을 한번 되살아 보시기 바랍니다. SD 바이오 센서 신속 항원 항체 올라주고 있죠.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조금은 많이 있다. 또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시젠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체 분석, 액체 생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제가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액체 생검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유전체 분석은 이제 마크로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액체 생검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EDGC, 그다음에 랩 지노믹스, 클리노믹스, 이거 4개 정도는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내용 중에 이제 그다음에 NGS, 그러니까 개인 유전자 시퀀싱, 그러니까 개인 유전자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기술이 좀 있습니다. 이 대한 서비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CF, ctDNA 요거 있는가 잘 봐보세요. 그러면 아주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죠. NGSO, cfDNA, ctDNA 이렇게 있으면은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유전체 분석, 액체 생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미코바이오메드도 중동 진출, 원숭이 두창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지노믹 트리,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니아 이런 것들인데, 지노믹 트리의 액체 신검 부분들은 현재 요걸로 이제 상업화를 완료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젠큐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진단 쪽에 해당이 되는데, 바이오니아는 화장품, RNA를 가지고 화장품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진단은 뷰노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현재 마쳐야 할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관련된 종목은 마크로제, 랩 지노믹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아직까지 시세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마크로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올라주려고 하고 있죠. 폭락을 겪고, 그다음에 랩 지노믹스는 지금 한참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강의까지 만나봤고요. 더 자세한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율들의 업적을 기리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